이어서 다음은 NGO 한국평생군 천년학회 총재이신 한효섭 박사님께서 행복한 삶과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 정말로 다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행복합니까? 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행복하시죠? 오늘 여러분 같이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가 싶어서 대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계되는 이름만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의 행복이 자원봉사였습니다. 많이 깼는데도 많이 덜 하네. 제가 제 제자 중에는 부산 수구자원봉사센터장 하신 이명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보고 항상 설교사님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136에 봉사시간을 기록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구태야 뭐 등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고등학교에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하게 되시니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136에 등록하고 싶어 하니까 실력자가 먼저 등록해주지 안 되겠냐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하자. 그래서 2014년부터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22일 날 부산시청에 좀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청을 갔더만은 부산시장님과 오늘 오셨던 건 아마 처음 뵀는데 백경옥 센터장님께서 상장을 하나 줬는데 봉사활동 10,000시간 이상 된 미회장을 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게 미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산해보니까 제 봉사 점수가 16,000시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참 기분이 좋구나. 제가 1977년도 30살 때 대통령으로부터 요즘은 봉사가지만 옛날에 선한일을 했습니다. 선한일을 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대한민국 최연소자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보다는 박수 치고 한번 튕길 수 있어요. 그 상보다는 봉사 소리 없이 했는데 봉사상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대통령의 국민훈장보다 더 기뻤던 것이 제에게는 봉사활동 미회장 알아준다는 게 아니라 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우리 오늘 같은 참석했는데 부산자원봉사회라는 여성단체에서 여성봉사회에서 부산시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경유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면 자다가도 톡톡 나가는데 제가 뭐 할 말 했는데 갔더만은 그때 간단한 경유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날 첫 만난 분이 오늘 박영식 남부센터장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일을 하는데 초선 강의를 좀 해주겠네 해서 다른 거는 많거나 하시더라도 제가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분만 해주세요 라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20분 준비를 했어요. 조금 전에 사무장님에서 1시간 해주세요. 딱 1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30분만 해달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중간에서 너무나 가슴이 덜 뛰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고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건 누구냐 하면 보통 국회의원들 좀 하나 나와 있지만 이분들 다 후배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보다나 유명인사보다나 인사보다는 자원봉사는 여러분들이 제게 가장 존경스럽고 그분의 얘기를 좀 가슴에 스르르기 때문에 처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수상자들이 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최고 많은 것이 마들,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가 스마일, 미술이고 세 번이 열정이 있는데 오늘 이런 우리 자원봉사자의 얼굴의 그 모습이 너무나 미소가 아름다웠고 또 열정이 없으면 자원봉사라고 또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서 바로 어머니는 남녀노소를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미소와 스마일과 열정, 패션이 가장 좋은데 그 두 개는 봉사정신이 없으면 봉사자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여러분들을 굉장히 큽니다. 저는 부산 금일동에서 이대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한 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다가 또 불행하게도 1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된 거죠.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 부산을 신문 배달도 해보고, 또 가정교사도 하고, 또 인민공연도 다녀보고, 국수개발도 옛날에, 제가 지금 80을 바라보는데, 그때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고등학교 3학년 10월 3일에 돌아가셨는데, 제보고 장가가 하더라고요. 장가 가서, 부산에서 살아야 해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서는 3년 상을 지내야 되니까 3년 동안 상을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한 고도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고 1년 상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사실 3년 상을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침에 제사진 아버님 모시고 한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앞으로 어린이대에서 돈 많이 들어서 부모님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태어나서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한 장 없어요. 지금도 제 얘기는 이렇게 마들은 제 얘기는 아름다운 단어가 안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에 돌아갔으니까 제가 부모에게 보살기를 했어. 부모에게 보살기는 길이 뭐냐 생각하니까 부모님의 친구들이나 혹은 그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알바하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장기판, 바둑판에서 그 노인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김치를 사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사가지고 한잔 소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인정이 남자밖에 없었어요. 60살이었는데 그 남자분들이 하는데 추석이 되고 명일이 되면 많은 기관장이 구청장이니 시장이니 막 선물을 놔주는데 그 선물보다 같이 놀아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들 같이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장기도 같이 뛰고 춤도 추고 그것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래서 찾아가는 경로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경로교실을 1965년도 19살 때 제가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자연 돌아 지하에서 계시면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공부를 해라. 옛날에 말이었습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랬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나 나도 못 살고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꽁수에서 두 번째 나라 122개 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고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가서 고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정교사고 그 다음에 웨이터를 많이 했어요. 멤버 웨이터. 그 다음에 부도달 낀다 하면서 4년의 졸업을 마치고 부산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땅 한 평이 10원씩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가르쳐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라.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이웃을 보살펴라. 주위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잘 모시라. 동망이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님께서 물려준 그 땅이 10원짜리가 1,000원, 2,000원, 3,000원이 가더라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마다 삼복도로 길에
도로가 나서 편도로. 제 고향은 교통부에서 삼복도 골짜기 금일초등학교에 있는 그 삼복도 골짜기에서 샀습니다. 그때 갈색 고생도 많이 했지. 연탄 제도 나르고 수도물에 안 나오고서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택시 타면 이 똥골 동네에서 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00배, 200배, 300배를 갑자기 재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석부에 하면 대단한 소리 나옵니다. 원래 이름 한석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은 아버지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려주는 방법과 부모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친구를 모시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노인을 섬기는 길을 해서 하늘 노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 하늘 노인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 시내 6개 노인, 오륙도 노인대학, 청학도 노인대학 해서 6개의 노인들을 만들어서 노인을 시작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 학교 하늘 학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과 노인들 했던 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에 알려져서 유금춘석에게 편지가와 장학금을 발행해서 전국에 1일 노인학교가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1일 노인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6,400개 노인학교가 생기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나온 신문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5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제가 부산시는 노인대를 따르고 노인대를 만드는 것이 30개 정도 되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고등학교, 전국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늘 노인대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어요. 경승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가 있는데, 두산 백과사전이나 한국 민속 문화 대사를 내보니까 노인대학교 제일 지금 우리나라 사는 시소가 종로 태화관에서 노인 생활 강좌를 한 것이 72년도 초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일을 걸어서 이렇게 백과사전에 아까 이게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백과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인학교를 개설한 것은 1965년 4월 달에 부산 금일도에서 하나의 경로교실이다 이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이름을 제일 처음으로 붙은 것이 1970년도 하늘 노인대학. 제가 24살 때고 그때 말하고 공사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분명히 보도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자, 이것만 해서 되겠냐. 제가 그래서 1970년도에 중에 내가 법일국민학교 검천국내에 살았는데, 그 제 1회 졸업입니다. 동창회 대장을 해보니까 제 졸업할 때 20%가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7회 졸업생 졸업할 때 하니까 600명이 졸업하는데 약 254명 정도가 중학교 지나가고 300명 이상이 중학교 진학을 못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이 없어서 6.25 사범에 나오고 이렇게 비참하고 너무나 어렵게 사는데 이게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가난의 무지를 놓고 무지가 가난의 대물림이 되게 하니까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하늘 재건학교입니다. 아까 그 모습이 재건학교 모습들이고, 이 제가 손수 지었고, 이 건물이 1975년도에 제가 남구에 옮긴 겁니다. 시작은 1978년도인데, 그때 학교를 틀면서 재건 중고등학교를 만들어가 가정을 만드니까 주위 사람들이 재건학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반 정규고등학교를 만들어라. 그럼 좋은데 왜 고생하냐 해서 일반 정규고등학교는 내가 아니라도 종교단체라든가 아무리라든가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학교를 못 사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배우고 싶은 사람, 또 나 많아서 공부를 있는 사람을 해서 나는 만들고 싶어서 그 고집을 해서 만든 것이 하늘 재건중고등학교입니다. 이 당시에 저와 같이 했던 것이 이제 김일성 대통령이 동해대학교, 그 다음에 남성재단, 그 다음에 대전대는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65년도에 하늘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일으키다가 전 국내에서 재건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만들면서 그때 쭉 처음에 제가 20대에서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KBS 중앙방송국 상무소를 찾아서 부산을 특별보도부, 그 다음 72년도 같은 데는 동아일보 공다시하는 소문 매스컴의 백리에 나와 알려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만들어 지금은 남구에 문현고등학교, 하늘고등학교, 문현동에 있는 하늘고등학교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세화시, 세가일성 실업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인문고등학교가 1,599개가 있는데 115위에 들어갑니다. 대학 진학률이. 그 다음에 부산시내 94개의 인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학교 진학률이 17입니다. 아주 명문학교 한 3-4년 명문하고 특히 의과대학 가는 거는 부산시내 세 상위권의 의과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들, 20% 아들 모아서 인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학교의 명문학교가 실업학교, 재건학교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배려했던 것이 하늘고등학교. 이것이 제가 18살 때 하늘 활동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1977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지금은 그때는 봉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은행 동백상 그 사람은 막 80, 90대에서 많이 받는데 이때 제가 최연소를 받았습니다. 77년도 5월 8일 그때 만 30살이었습니다. 이거를 받고 나니까 제가 노인대학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 퍼져 있고 그 다음 학교는 전국적으로 확 퍼져 있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못가는 유치원이 안 되더라. 인간의 인성은 언제 형성되느냐. 4살에서 5살에 85% 9% 형성됐는데 우리가 유치원 갈 수 있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서민 아들. 저도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입니다. 제가 좀 젊게 보이죠. 그래서 그 유치원을 만들어야 돼서 만든 것이 이 하늘 새마을 유치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새마을 유치원을 만들면서 부산시내 13개 무료 새마을 유치원 이 새마을 유치원이 청와대에 또 보호되니까 그것이 새마을 유한으로 정부가 만들고 제시야에서 세계 제시야에서 골목 유치원으로 선택돼서 전 세계의 골목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골목 유치원의 시초와 새마을 시초가 최초로 한마음 유치원이 있습니다. 부산시내 13개 한마음 유치원, 그다음 골목 유치원, 새마을 유치원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문현동에 문현 제5회 문현동에 문현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정태숙 시의원이 오셨는데 그 시의원이 자기 아들이 이 문현 유치원에 졸업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개그맨 중에 신봉선이 알겠죠? 신봉선 그 개그맨이 골목 유치원 출신인데 근데 지금은 그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유아교육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천동. 그 다음에 제가 1965년도 하늘 경로기실을 청하면서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불러서 노인을 위로하는 위로잔치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는 게 시작한 것이 지금 세월이 50년 흘러가지고 70회 됐는데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보통 한 번씩 했는데 70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올해 9월 7일 날 시민회관 대학당에서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대학당에서 하늘 노인교육 축제 행사를 유아원과 청소년과 대학생의 일반과 노인과 함께하는 하늘 공동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게 70년도 시민대학당 여기 쭉 포스터를 몇 개 골랐을 것 같습니다. 그 포스터 저는 하늘 축전가 생긴 지금 72년도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그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게 하늘 봉사하는데 이 원래가 하늘 재건학교나 하늘 유치원 골목에 하는 거는 하늘 봉사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1970년도 65년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는 낙도로 많이 왔습니다. 이발은 그래서 거제도 유호라든가 통영에 가면 욕지라든가 욕지도가 있습니다. 또 통영에 가면 노대라는 곳이 있고 또 둠이라는 곳에 비를 많이 되면 그때 학생들에 대해서 이발도 해주고 여러 봉사하고 지역에 다니시면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새마을 운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봉사 하늘 봉사단이 지금까지 하늘 고등학교를 계속 이어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장애길을 만들어서 이게 동백장 수문받을 때고 하늘 장학회를 만들어서 하늘 장학회에 해운대 가면 종덕군 도화관이 있습니다. 수정동에 가면 이해영 도화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삼육고등문화학교나 보물초등학교 이런 전체의 국내 고등학교와 양로원을 사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지가
그래서 한 4, 50년 쭉 됐죠. 그걸 하고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표창장도 주고 장학금을 주고 하늘 장학금도 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뭘 하면 하늘 노인교육 아카데미에서 그거로 노인교육 아카데미에서 노인교육 지도 전문 강사 양성을 하늘 평생교원에서 지금 72회째 무료로 그래서 하늘 오셔 요즘 보니까 서울신문,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에서 CO 과정 해서 550만짜리 CO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하늘 NGO 아카데미 과정을 저장인을 만들어서 지금 550만 원 그거를 무료로 보너스 못 받는 사람들을 무료로 해서 지금 이게 되는 거 오늘 신문보가 나오겠지만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제 상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료로 또 봉사활동을 제가 그런 것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36고동문에게 저는 법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옆에 갔던 동도에 장학생 있는 예원입니다. 이거는 쭉 다니면서 했는데 이거를 잘 못 뽑았나. 이거는 제 봉사활동 제목 목록을 주는데 이거를 잘 못 뽑으셨네. 아, 여기 요거있다. 자, 이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부모에게 하는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았던 제 재산 무료중이 34만 피였던데 그것이 전부 다 사회에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했던 게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첫째 내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사회에 남 뭐라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내가 좋았었던 봉사가 남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 나와서 당신 병원에 가고 싶습니까? 운동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동하고 싶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특히 운동이 그만큼 병원에 올 필요 중요하죠. 그건 그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겠어요? 자원봉사하겠어요? 자원봉사하면 건강해집니다. 몸은 고달프지만 참 새로운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건강 비결이 뭐냐면 제가 하는 것은 뭐 별로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태어나고 이러다가 봉사하는 단어도 제가 하고 싶어서 봉사라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남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몸은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상쾌해 기분이 참 좋아요. 봉사 다르면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기 때문에 봉사를 하다 보면 육체는 고달프고 기분은 있을지 모르는데 자고 나면 깨끗해지고 그래 마음이 든든해지다. 차라리 병원 가는 거는 봉사활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들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살았는데 왜 사느냐 인간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30대 국회의원을 해봤어요. 30대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의원이 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국회의원이 한번 빨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왜 이래 못 사느냐. 전 국회의원이 하고 대통령이 된 투자자인데 제가 30대 국회의원에 들어가보니까 국회의원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정치가 아니고 봉사다, 자원봉사다. 다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12대 국회의원 딱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 물려주고 국회의원 손을 딱 그 정치. 나는 지금도 보면 정치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하기 위해서 이름도 한석궁에서 한석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는데 첫째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 내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역시 정치나 문화나 사회를 있지만 자원봉사에서 있고 우리가 쓰기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의미 있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스스로가 보람과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 그리고 내 노후가 80인데 노후가 행복해지고 노후가 인생이 아름다워지더라. 역시 사람은 행복해서 내가 잘 먹고 살고 남아서 봉사하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항상 아무것도 짚어도 봉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내 마음이 든든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왜 16,000시간 그 다음부터는 더 기록하지 말았습니다. 50년 지금은 이제 봉사 안 하는데 16,000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다니시니까 매일 나가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록펠러나 뭐 아까는 뭐 스티븐 잡스보다 이명수보다 더 되는 부자가 가졌어요. 내기는.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살찌가 자기 부자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하고 참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주고 봉사단을 주셨지만 안 주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자원봉사가 참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하면 나는 참 좋은데 그럼 타인은 어떻게 되냐? 타인에게도 좋아야지 내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는 타인에게는 딱딱한 점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그리고 지금 살기가 참 인생이 어렵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옛날보다는 잘 살았지만 근데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시대에 너무 힘듭니다. 이때 뭐를 느끼잖아요. 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지금 청년들이 왜 있는 특정한 건 희망이 있거든. 근데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지. 이 세상에 전부 다 사기꾼을 많고 이래 돈 죽이고 뭐 나쁜 놈이 참 많은데 참 봉사하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좋은 사람도 많이 있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도 많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살도 하셨고 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재산과 좋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가까 보면 참 사람이 싫다. 나는 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사람은 큰 믿을 수 없다. 그래 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중상 돌아가고 자기 얘기에 막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을 보면 더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손이 되고 나를 발이 되고 나의 눈이 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존중하게 되고 내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남에게 이타심을 가지면서 나도 그들처럼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힘이 있으면 노력으로 내가 배운 지식이 지식으로 안 그러면 지나가다 한 번씩 글자 하나 보면서 서로 호흡해서 나누면서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봉사 이런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내가 있으면서 타인이 미루고 있을 때 타인이 참 소중하구나. 명사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구나. 나는 타인의 존중함을 느끼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이타심을 가지는 이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정신이 윤리교육 전문하고 인성교육 전문을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육자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사는 교육자의 역할을 타인에게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나라와 이웃에서 무엇을 하느냐? 첫째,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자원봉사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정치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뭐 여야 정치인이나 시의회 같은 혁신하지 않고 개혁을 하자고 변화하자는데 개혁과 변화는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정치가 될 권력이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기업자입니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분신상하자, 왜 이래 갈등이 생기고 대립 생기고 막 싸우느냐? 우리 뭐를 하자 하도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나 많이 해보세요. 자원봉사들끼리 합의 되잖아요. 내가 네게 조건을 주는 거야. 내가 동생 봉사하는데 감사함을 맞으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합과 통합을 하는 것은 말이나 정신이 아니라 자원봉사 여러분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웃을 통합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이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되고 나라와 이웃을 가장 화합을 하고 여러분들이 뭉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는 이런 결과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공국인이 홍익인간입니다. 우리 교육인도 홍익인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학사 권비가 말하기를 이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촌이 되면 무엇은 사상으로 통일을 시키나? 예수님의 사랑 참 중요하죠. 부처님의 자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공자님의 인 또한 도가의 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세계를 하나로 뭉치는 가장 사상은 홍익이 됩니다. 한국의 사상이 바로 홍익 사상인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홍익의 사상이 지구 전체의 중심이 되어야 세계가 화합하고 자유와 평화와 안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간이 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면 자연 환경을 한다,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을 살아가 승리하는 것이죠. 인생을 이롭게 한다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돈과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준다는 게 호의의 일입니다.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생명도 살 수 있게 하고 자유도 폐기하는 것이 호의의 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인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뭉쳐진 교육비가 한국의 사상이 제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널리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널리 이루어진 가정, 널리 이루어진 이웃을 만들자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느냐, 널리 이루어진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널리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고 널리 이루어진 이웃을 만들고 세계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널리 이루어진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봉사활동들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사회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회와 이웃과 국가를 통합시키는 사람이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널리 이루은 세상을 만드는 일꾼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평화와 행복과 그 안보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여러분의 일꾼이고 선구자라는 것이 자원봉사 여러분입니다. 자원봉사 여러분이 많이 생길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세계를 주도하는 중국의 나라가 되고 이 세계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름다운 세계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좋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국민, 더 나은 남부가 되고 더 좋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게 가장 존경하는 자원봉사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돼서 내가 수많은 생활을 살아온 사는 오늘의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영광이고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은숙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오늘 강연도 무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